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논란 기대와 불안 속에서의 선택.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의 재계약 문제가 최근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되었고, 시즌 초반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며 케인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는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뛰며 17골 10도움을 기록,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토트넘의 중심 선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손흥민의 성과와 토트넘의 대응.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꾸준히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으며 2016-2017 시즌부터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최초로 세 번째 10골 10도움을 달성하며 클럽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시즌 중반부터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엄청난 새 계약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남은 선수 생활을 토트넘에서 보내길 원한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헌신과 뛰어난 경기력을 인정하여 그와의 장기 계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클럽은 막대한 연봉과 함께 손흥민이 남은 커리어를 토트넘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나자 이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전된 상황과 계약 연장 옵션. 시즌이 종료된 후 영국의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새로운 장기 계약 대신 현재 계약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옵션이 발동되면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에 머물게 되며 그가 계약 만료 시점에는 33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단이 손흥민의 장기적인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보도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에 이적시켜 상당한 이적료를 챙기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몇 년간 팀을 위해 헌신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대응은 팬들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많은 팬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손흥민의 복잡한 심경과 인터뷰 내용. 최근 손흥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과의 재계약 문제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며 구단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최근 재계약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며 구단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실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이는 팬들과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서 더는 토트넘에서의 헌신이 허탈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구단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계 전문가들 역시 그의 발언이 토트넘 구단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의 엇갈린 평가와 팬들의 반응.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리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에버턴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이자 다시 찬사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는 1대2로 패하며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손흥민의 공격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중앙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풋볼 365는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얘기다. 손흥민은 여러 옵션 중 하나이고
모든 상황에서 선발에 나설 순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잉글랜드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박스 안에 들어가야 한다. 컵백을 시도하려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HITC는 스코틀랜드 대표팀과 첼시에서 활약했던 크레이그 벌리의 인터뷰를 인용해 손흥민과 메디슨을 포함한 모든 공격진이 뉴캐슬을 쉽게 생각했다. 패스와 플레이에서 모두 그랬다며 손흥민을 저격했습니다. 반면 전 토트넘 스트라이커 테디 셰링엄은 손흥민을 칭찬하며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10번째 시즌이고 팬들은 그를 사랑한다. 그는 팀에 좋은 페이스와 에너지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링엄은 손흥민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희생하며 팀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도전.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협상에서의 갈등과 현지 매체의 엇갈린 평가가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최근의 재계약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며 구단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또한 구단의 미래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더 이상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팀의 미래가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구단에 대한 헌신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심경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선택과 팬들의 기대. 현재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재계약 협상은 그의 축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헌신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다음 행보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시간 동안 보여준 헌신과 열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이 그의 미래와 팬들의 기대를 어떻게 만족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손흥민의 미래와 축구계의 반응.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관계, 그리고 재계약 문제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어디에서 뛰든 그의 열정과 헌신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우리는 그의 여정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기범 선수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인 1000만 유로를 기록하며 페에노르트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적료 조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8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아약스와 페에노르트가 모두 충족했지만 페에노르트가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향후 활약에 따른 보너스 조항을 추가하여 트르베나 측에 10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페에노르트는 스토크시티에서 활약 중인 베주노 선수와도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출신 명장 프리스케 감독이
황기범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고 결국 2028년까지 4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단은 황기범에게 4번 등번호를 부여하며 그를 핵심 미드필더로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페에노르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기범과의 계약을 발표하며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황기범은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무리가 없는 훈련 일정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페에노르트 모두에서 황기범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황기범 도전과 성장. 황기범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루빈 카잔,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세르비아의 치르베나를 거쳐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림피아코스에서 구단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치르베나에서는 세르비아 리그 우승과 FA컵 더블 우승을 이끌며 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아약스와 PSV 에인트호번과 함께 네덜란드 3강 체제를 이루는 명문 클럽 중 하나로 유럽 축구 역사에서 유로피언컵 우승과 UEFA컵 우승 등의 화려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범은 이러한 명문 클럽에서 뛰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유럽의 챔피언을 목표로 페에노르트에서 활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기범은 이미 치르베나에서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를 경험했으며 올림피아코스에서도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확대 개편되어 36개 팀 체제로 역대급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네덜란드의 챔피언이 아닌 유럽의 챔피언을 목표로 페에노르트에 입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팔레스타인의 첫 대결. 황기범 선수는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 돌아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출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어매치는 역사상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 간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전쟁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중동에서도 변방에 머물렀으나 최근 국제축구연맹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축구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팔레스타인은 최근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당시 대한민국은 팔레스타인 23세 이하 팀을 상대로 3-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현재 성인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당시 팀은 23세 이하 팀으로 구성되었지만 실제로는 21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최근 출간된 유럽 풋볼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한국이 속한 B조에서 5등급으로 평가되며 한국이 2조의 절대적인 강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하게 되며 팔레스타인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최종 예선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 이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 예선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역대 최강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손흥민, 저돌적인 윙어 황희찬,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 괴물 수비수 김민재, 그리고 페에노르트의 조율사 황기범 등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 대표팀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과제와 전망. 물론 강한 선수단 구성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실패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하에 있던 팀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고 클린스만은 역대 가장 큰 비판을 받으며 물러났습니다. 이후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8강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축구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본선행에 가장 큰 도전이 될 팀으로는 이라크와 요르단이 꼽힙니다. 이 두 팀은 최근 아시안컵에서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상대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2차 예선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피파 랭킹을 크게 올렸고, 요르단 역시 대한민국을 이기며 결승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팀들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정 경기의 스케줄과 잔디 상태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한국의 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강한 모습으로 중동 원정과 홈 경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전과 팬들의 기대. 한국 대표팀의 전력은 공격에서 아시아 최강의 윙어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짧은 패스와 중거리 패스, 롱볼을 적절히 활용하는 다양한 공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특히 센터백 김민재와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을 통한 1차 빌드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 전개는 아시아권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전력과 치밀한 전략을 통해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팬들은 대표팀이 최선을 다해 싸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기범 선수와 그의 팀원들이 함께할 이번 예선은 대한민국 축구의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 팔레스타인과의 맞대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전략과 도전. 한국 축구 대표팀은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팔레스타인 대표팀과의 첫 성인 대표팀 맞대결로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최근 국제축구연맹의 인프라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축구 환경을 개선하며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도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술과 주요 선수. 팔레스타인은 역습과 좁은 좌우폭을 활용한 공격 전술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들은 점유율을 중시하지 않고 기습적인 역습에 특화된 플레이를 펼치며 하프라인에 공격수를 배치하여 찬스를 잡으면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공격 시에는 좌우폭을 좁혀 블록으로 움직이며 좌우 방향 전환 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수비 시에는 하프라인에서 존 프레스를 설정하며 전방 압박보다는 하프라인 부분에서 상대의 짧은 패스 콤비네이션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팔레스타인의 핵심 선수로는 샤를루와 SC에서 뛰고 있는 오다이 다바그가 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의 유럽파 선수로 뛰어난 속도와 역습 능력을 자랑하며 팀의 공격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선수로는 미드필더 테이머 세암이 있으며, 그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 능력과 장거리 이동, 왼발 프리킥 능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전략과 예상 라인업. 한국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다양한 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 시 손흥민과 황희찬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윙어택을 펼칩니다.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이재성은 공격 미드필더 자리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로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중원에서는 황인범과 정우영이 포백 앞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며 김영권과 김민재가 센터백 라인을 지키게 됩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조현우가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홍명보 감독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역습에 대비해 중원을 단단히 다지며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함께 크로스 공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하프라인 부분에서 블록을 형성해 상대의 짧은 패스 플레이를 차단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수비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 공격 시 팔레스타인의 수비 약점을 공략해 골문을 위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도전과 과제.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좌우폭을 좁히고 블록을 형성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려는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 전술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거리 슈팅과 측면 돌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역습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전임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의 하이프레스 전략과는 다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축구 철학을 통해 새로운 전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상대팀의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과 전술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기대와 목표. 대한민국은 1986년 이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 예선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역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 대표팀은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다수의 스타 선수들을 앞세워 강력한 경기를 펼칠 계획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손흥민, 저돌적인 윙어 황희찬,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 괴물 수비수 김민재 등은 한국 축구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전술을 통해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팬들은 대표팀이 최선을 다해 싸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은 대한민국 축구의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로 팬들의 응원과 지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첫 맞대결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한국 역시 다양한 전략과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며 팬들은 이번 경기가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